생활습관 교정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비를 맞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말려야겠죠. 헤어 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건지 아니면 비를 맞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비를 맞고 헤어 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는 게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를 맞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하루 종일 헤어 드라이어로 생활을 해도 감기가 들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생활 습관 교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비유를 좀 드리는 거고요. 신장은요, 그 실타래 같은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엉켜있는 사구체 덩어리가 밀집되어 있는 게 신장이거든요. 세포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음식물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노폐물, 산화된 당, 피가 흐르는 그 압력, 즉 고혈압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신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심장이 세게 수축을 하면 굉장히 빠른 강한 압력으로 혈관벽을 치기 때문에 혈관벽에 압력이 세게 걸리면서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과잉된 영양소, 많이 먹은 에너지, 과잉 에너지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고혈압 때문에 낀 혈관 틈으로 들어가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거라서 내 생활 습관을 다 교정을 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비를 맞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말려야겠죠. 헤어 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건지 아니면 비를 맞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비를 맞고 헤어 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는 게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를 맞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하루 종일 헤어 드라이어로 생활을 해도 감기가 들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생활 습관 교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비유를 좀 드리는 거고요. 대한민국 식습관에서 첫 번째로 교정해야 될 건 국물을 좀 멀리하는 식습관이 첫 번째로 좀 추천이 되고요. 컵라면 하나에 일일 소금 섭취량의 120%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 5g 이상이 좀 들어있는 컵라면도 많기 때문에 저는 컵라면을 좀 주의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찌개인데 찌개에 국물을 꼭 떠서 밥에다 적셔서 드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그 찌개에 적신 밥, 그런 것도 좀 주의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저단백입니다. 저단백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맛있는 거는 단백질이 많거든요. 신장병 3단계, 4단계에 있어서는 하루에 킬로그램당 0.5g 혹은 그 이하까지 권장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70kg 성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35g 정도의 단백질을 권고를 하는데, 35g이 어느 정도냐면요, 경단, 공으로 만든 고기 경단 2덩이가 30g입니다. 그러니까 그 2덩이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친구들끼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 탁 하고 싶은데 삼겹살 2점 먹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괴롭죠.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대인관계를 좀 이렇게 차단을 해야 돼요. 나한테 좀 집중을 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즉 내가 콩팥이 안 좋아. 그래서 건강관리가 필요해. 관리를 하면 좀 좋아지거든요, 수치가. 그러니까 정상화가 필요한 그 시점엔 죄송한 얘기지만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단백 식이 중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무슨 말이냐면 근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과량으로 섭취하면 하루에 킬로그램당 3g에서 5g까지도 복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이 확 들어오는데, 단백질은 분자량이 큽니다. 혈관 안에 돌아다닐 때 꽤 우락부락하게 돌아다녀요. 근데 아까 콩팥은 굉장히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등치가 큰 단백질이 콩팥에 있는 사구체, 실타래 같은 혈관을 계속 때리면서 침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단백질이 질질 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단백뇨예요. 그런 원리가 생겨져 있고, 신장이 이제 거름망인데 등치가 큰 단백질이 계속 투과를 하니까 적절한 크기의 필터, 거름망이 필요한데 거름망이 성기고 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말기신부전으로 가기 때문에 고단백 식이는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실제로 본인이 바디빌더 선수였어요. 몸이 너무 좋아요. 그냥 프로 선수예요. 그 친구는. 프로 선수였는데 신장병 4기로 왔었어요. 본인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술도 안 마셔요. 그 친구는. 너무 건강하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좀 깨졌는데 회복 시간을 잘 안 줬고 고단백 식이로 콩팥이 망가졌던 그런, 실제로 제가 아는 그런 친구의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음식량을 줄여야 비만, 내장 지방도 함께 관리가 되면서 고혈압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물도 좀 적게 드시고 짠 음식도 좀 피하시되 전체적인 음식량을 총량을 좀 줄여주는 그런 식습관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헐적인 단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간헐적인 단식이 좋다는 연구가 현재까지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한 3분의 2일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경우는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안 좋다라는 데이터도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는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으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으니 나는 한 번에 화끈하게 1만 킬로칼로리 피자 3판, 치킨 한 마리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건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 신장병 환자분들이 안타깝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당충전 같은 생활습관, 그리고 고용량의 고단백 식이가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 무지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적절한 밸런스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식습관에서는 국물을 좀 피하고, 그리고 당충전 제발 그만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고용량의 고단백 식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콩팥에 직접적인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